캄보디아가 무엇으로 유명하냐고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단연코 거대한 앙코르와트 유적군일 것입니다. 이어서 시엠립의 활기찬 야시장, 웅장한 복고르 고원, 인상적인 꼬롱섬, 그리고 특히 광활한 톨레삽 호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캄보디아 내 베트남 공동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삶은 마치 베트남의 까이랑 수상시장처럼 분주하고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형제 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캄보디아 역시 여전히 많은 전통적인 관습과 신앙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금지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금지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1. 불교를 모독해서는 안 됨. 캄보디아는 민족과 종교 면에서 비교적 단일한 국가로 인구의 95.66%가 크메르족이고 97.1%가 불교를 신앙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불교의 삶의 철학은 이 나라 사람들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불교를 비방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는 잘못된 것으로 간주되며 경우에 따라 최고 형벌인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특히 더운 여름철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지만 사원이나 기념비, 역사 유적지와 같은 신성한 장소에서는 여전히 금기시됩니다. 현지인들의 신념에 따르면 노출이 심한 복장은 신과 신앙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며 특히 여성들에게 그러한 시선이 더욱 강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깨를 가리는 옷을 입어야 하며 바지나 치마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필수입니다. 2. 왕실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금지됨. 캄보디아의 정치는 1993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이펀 군주제의 틀 안에서 운영되며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훈센의 장남인 훈마넷이 총리로서 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그는 노로돔 시아누크 왕의 장남이자 노로돔 왕가의 네 번째 국왕입니다. 종교 외에도 캄보디아인들은 자국의 왕실에 대해 깊은 존경과 숭배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객일지라도 이러한 태도를 지켜야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국회는 국왕을 비방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형과 337만 5천 KWR, 미화 약 2,500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 왕궁 방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곳은 불교 국가 캄보디아의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원래 캄보디아 왕국의 수도는 우동시에 있었지만 노로돔 국왕은 푸놈펜으로 수도를 옮기고 1866년에 화려한 왕궁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인 왕궁의 모습은 매우 장엄하고 위험 있으며 섬세한 조각과 정교한 장식이 돋보입니다. 왕궁 구역 내부에는 왕실이 거주하고 업무를 보는 공간뿐 아니라 황금 왕좌홀, 은탑 사원, 나폴레옹 정각 등 주요 건물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3. 크메르 루주에 대해 언급하지 말 것. 크메르 루주는 1975년 4월부터 1979년 1월까지 캄보디아를 지배했던 정권의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폭격 작전에도 불구하고 크메르 루주는 캄보디아 내전에서 승리하고 1975년에는 수도를 점령하며 크메르 공화국을 전복시켰으며 1976년에는 국명을 민주 캄푸치아로 변경했습니다. 그들이 집권한 동안 인민공산주의 공동체 모델에 따라 사회를 재편했고 민족 정화라는 구호 아래 정책을 펼쳤습니다. 폴포트의 지도하에 크메르 루주는 캄보디아를 중세시대로 되돌리기 위해 수백만 명을 도시에서 농촌 공동체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개조 프로그램은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학살되었고 굶주림이나 과로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폴포트와 그의 측근들은 캄보디아를 책도 없고 돈도 없는 허상의 농업사회로 만들었으며 학교를 없애고 전통 문화를 파괴하고 지식이 싹틀 기회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국민들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탈출하려 했지만 많은 이들이 붙잡혀 감금되었습니다. 단 한 곳의 푸놈펜 내 감옥에서도 약 17,000명의 사람들이 수감되었으며 이 중에는 여성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내 학살과 동시에 크메르 루주는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도 시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평화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국경에서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시기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집단 학살은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낳았으며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약 25%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20세기 최악의 대량 학살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메르 루주는 매우 민감한 문제이며 캄보디아 국민들이 결코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 외에도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 역시 이 나라에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으로부터 무분별하게 투자를 받은 결과 곧 부도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인 캄보디아에게 있어 국제사회의 지원은 국가 발전을 위한 생명선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2021년 캄보디아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캄보디아 왕국 투자법으로 불리며 내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우호적인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은 세금 면제, 법인세 감면, 관세 우대, 투자자금 해외 송금 무제한 등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중국은 등록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금액에서 48.2%를 차지하며 단연 2위를 기록했습니다. 1994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이 캄보디아에 투자한 총 금액은 무려 173억 달러, 즉 약 23조 3,550억 원, KRW에 달합니다. 중국은 주로 농업, 농산물 가공 산업, 인프라 산업, 서비스업 및 관광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는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벨트앤드 로드 이니셔티브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3,000km 이상의 도로와 메콩강, 톨레삽강, 바삭강을 가로지르는 8개의 우정의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특히 변화가 극적으로 일어난 곳은 프레아 시아누크 주의 주도인 시아누크빌입니다.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현재 이곳은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 중심지이자 현대식 항만 시스템을 통해 교역의 관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존재감이 남북 캄보디아에서 매우 커진 탓에 사람들은 이 지역의 문화적 관습이 완전히 변하고 마치 중국의 축소판처럼 변모한 모습을 보고 시아누크빌 증후군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앞의 이점들과는 별개로 최근 몇 년 동안 캄보디아는 계속된 재정 적자를 겪었고 그 결과 공공부채가 크게 누적되었으며 예산의 긴장도 높아졌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이 나라의 총 공공부채는 거의 100억 달러, 즉 약 13조 5천억 원, KRW에 달합니다. 그중 43%의 부채가 중국에 대한 것이며 중국은 단순한 협력 파트너가 아닌 프놈펜의 최대 채권자가 된 셈입니다. 수십억 달러, 수십조 원 규모의 중국발 투자와 대출이 오늘날 캄보디아의 놀라운 변신을 가능케 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은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나친 의존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 캄보디아는 중국 채무 명단 1위 국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코끼리 관련 제품은 구매하지 마세요. 코끼리는 라오스를 상징하는 야생 동물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도 매우 중요한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이 나라에는 약 400마리에서 600마리 정도의 야생 코끼리가 존재합니다. 이들은 주로 남서부 산악지역과 몬돌키리 주의 동부 평야 지역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와 같은 생태계가 풍부한 나라의 이 수치는 지나치게 적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 코끼리 개체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아나 고기를 얻기 위해 사냥되었기 때문에 감소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파괴 역시 코끼리의 이동을 초래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캄보디아의 산림 파괴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국가의 가장 심각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1969년에는 70% 이상이었던 원시림의 수목 피복률이 2007년에는 고작 3.1%로 감소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평균 산림 손실률은 1.3%였습니다. 이러한 산림 파괴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온 다국적 기업, 심지어 캄보디아 정부 자체도 이 문제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야생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캄보디아는 모든 야생동물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관광객일지라도 엄격히 처벌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동물보호단체들은 관광지에서 코끼리를 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끼리들은 과거 학대를 받은 이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기 코끼리들은 어미로부터 일찍 떼어져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학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코끼리를 타는 행위는 이러한 학대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일어나세요. 캄보디아의 기후, 그리고 동남아시아 전역은 계절풍, 몬순, 위 영향을 받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섭씨 25도에서 섭씨 32도 사이이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북동계절풍으로 인해 건기가 이어지며 기온은 때로 섭씨 40도까지 치솟기도 합니다. 반면 5월부터 10월까지는 남서계절풍이 타이만과 인도양에서 습기를 몰고 들어와 캄보디아 전역에 비를 뿌리며 이 시기에는 기온이 섭씨 22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연평균 강수량도 꽤 높은 편으로 1400mm에서 2000mm 사이에 이르며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더 많은 강우량을 기록합니다. 국제개발연구센터 CRDI와 UN이 보고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평가됩니다. 이는 이 지역의 계절풍 성질과 관련된 남방진동 ENSO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루를 매우 이른 시간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정오 무렵에 답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를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지 문화와 주민들의 삶을 탐방하고 싶다면 아침 일찍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거나 거리 곳곳을 산책하고 고대 사원을 탐방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새벽의 일출을 맞이하는 것 또한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으며 한낮에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로 인해 땀이 많이 나고 불쾌감을 느끼는 것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마세요. 선진국 일부에서는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수질이 깨끗하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수돗물은 여전히 많은 양의 미생물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생수를 사기 위해 근처의 잡화점이나 편의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도 캄보디아에서 깨끗한 물에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시외 지역의 농촌 가정들에게는 수도 시설이나 인프라가 부족하여 깨끗한 물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깨끗한 식수와 위생 환경에 대한 접근 부족은 매년 수천 명의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으며 이는 캄보디아에 연간 약 4억 8,800만 달러, 한화 약 6,58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32회 C게임에서의 이상한 규정들 2023년 5월 캄보디아는 프놈펜에서 제32회 동남아시안게임 C게임즈 32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메달 획득 순위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캄보디아가 C게임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인 1963년에는 내전으로 인해 개최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약 10년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 캄보디아는 C게임 31을 위해 1억 3,100만 달러, 한화 약 1,7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금액에는 모로독 태초, 모로독 태코 국가 경기장의 건설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최국으로서 캄보디아는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단에 대해 숙박비, 식비, 교통비를 전액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앙코르의 나라가 C게임 32에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준비에 대한 칭찬과는 별개로 몇몇 경기 종목에 대한 캄보디아의 이상한 규정들은 동남아시아 스포츠 팬들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체조 유망주인 카를로스 율로, 카로 율로는 개최국의 규정에 따라 자유운동, 철봉, 종합, 단체전의 4개 종목에만 출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에서 가장 유망한 체조 선수로 손꼽히는 그는 전회인 베트남에서 열린 시게임 30일에서는 총 8개 종목에 출전해 5개의 금메달과 2개의 은메달을 따낸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 체조 대표팀은 카를로스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 후안초 미겔, 후안초 미규엘, 바나, 이반 크루즈, 아이벤 크루즈, 잔팀방에게 금메달의 희망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종목에서는 남녀 단체전에서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 강국들만이 출전하였습니다. 반면 주최 측은 비교적 실력이 약한 국가들인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동티모르를 위한 혼합팀 토너먼트를 따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곧 배드민턴 종목에서 이 5나라가 치열한 경쟁 없이 새로운 메달 세트를 놓고 경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매매는 불법이지만 여전히 매우 흔한 성매매는 수세기 전부터 캄보디아에 존재해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의 여러 사건들은 이 상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크메르 루주 정권이 집권하던 시절 성매매는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전제적인 사회체제 속에서 성매매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캄보디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성매매는 다시금 등장하였고 오늘날까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만연해 있습니다. 2016년 유엔은 캄보디아 내에 약 34,000명의 성매매 여성이 존재한다고 추정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베트남 출신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는 현재 아시아에서 여성과 아동이 성매매를 위해 거래되는 공급지이자 경유지이자 최종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보내지는 곳은 푸놈펜, 시엠립, 시아누크빌 등입니다. 인신매매 조직은 일반 범죄 조직일 뿐 아니라 때로는 피해자의 부모, 친척, 친구, 이웃이기도 합니다. 2022년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캄보디아를 3등급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는 캄보디아 정부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도박이 합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캄보디아는 카지노 산업으로 유명하지만 실상 자국민에게는 도박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996년에 제정된 도박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불법 도박은 벌금 또는 단기 구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도박금지는 온라인 도박을 포함하며 이는 오직 캄보디아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카지노는 캄보디아 정부에게 막대한 수입을 안겨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으로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카지노는 총 75곳이었습니다. 이들 카지노는 1년 중 처음 9개월 동안에만 정부에 약 2,900만 달러, 한화 약 391억 5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다 주었으며 카지노 운영자들에게는 최대 20억 달러, 약 2조 7천억 원의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가월드로 유명한 나가그룹은 푸놈펜에서 2045년까지 도박 사업 독점 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2065년까지 캄보디아에서 합법적으로 도박 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아누크빌은 수많은 카지노와 고급 리조트가 함께 들어서면서 캄보디아의 도박 수도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들 시설의 주요 대상 고객은 이 지역에 거주, 근무 또는 여행 중인 중국인입니다. 연구자들은 캄보디아가 시아누크빌을 동남아의 마카오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록 법적으로는 캄보디아 국민의 도박이 금지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박은 이미 이 나라의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오락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국민들은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도박을 즐기며
부유한 인사들은 이중 국적을 취득하여 카지노에 입장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거리의 어린이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캄보디아에서는 성매매와 도박 외에도 아동 노동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3년 국제노동기구 ILO의 조사에 따르면 푸놈펜에서 7세 이상의 아동 10명 중 1명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캄보디아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5세에서 13세 사이의 아동 약 6만 5천 명이 주당 25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노동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아이들을 조종하는 구걸 조직의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정부는 관광객들에게 거리에서 구걸하는 어린이에게 돈을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비록 동정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이는 아동 노동을 착취하여 돈을 벌고 있는 범죄 집단을 돕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